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됐다라는 점인데 보면은 2분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60조 5,40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워낙 시장 컨센서스는 64조였고 사실 가면 갈수록 조금 내려오는 흐름들은 있었거든요.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했다라는 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순이익은 94조를 돌파를 하면서 삼성을 제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닌데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주주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그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반도체 연구원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손인준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되는데 분기 사상 최고치였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좀 하회를 했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이 경쟁사 대비 약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서 눈높이가 60조 초반 정도로 형성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리 알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평균적인 컨센서스보다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었고 그래서 오늘 나온 실적 수치 자체는 이제 주가에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ADR 통해서 신사업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 전략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는데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업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이긴 한데 하반기 가격 협상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AI 캐펙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로 주가 조정을 받는 건데 이 AI 쪽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면 주가는 뭐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회사 측에서는 이제 LTA에 대한 보다 좀 디테일한 내용 공유와 주주 환원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디램 가격도 전분기 대비해서 30% 인상됐다라고 얘기했고 LTA 이런 부분으로 기본 한 5년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현재 한 10여 국가 협력을 맺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컨콜의 내용까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주주 환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또 좋을까요? 또 듣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좀 경쟁사 대비 높은 가격대를 계속 유지를 할 걸로 보여서 실적으로 보나 이제 주주 환원 강도로 보나 이제 더 매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 쪽 우려가 좀 완화되면은 좀 더 탄력적인 주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실적과 그리고 긍정적인 주도 환원 정책 이런 부분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간파해 보시는 그런 전략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인주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별일이 없으면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이 될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과거 통계가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죠. 그런데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10% 이상 밀려서 마감되게 되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종가가 플러스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과거 데이터상 그러고 또 6월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 급락했을 경우에 그 다음 날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로 마감될 확률이 크다라는 분석 데이터 있었는데 그게 오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됩니다.
장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프닝 때 또 미국과 이란의 교전 이런 부분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을 누를 수 있을 수 있는 요인임을 알고 오늘 어쨌든 과거 데이터상 종가의 힘이 있을지는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냈는데 좀 반가운 그런 대목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반도체가요. V자 반등이 곧 가시화될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나 많이 우리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착안을 해보면 오늘은 29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코스피가 거의 30% 급락을 했거든요. 28.9% 정확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어마어마한 게 IMF, 그러니까 1997년도 10월에는 한 27% 정도 빠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도인데 그때 23에서 24%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7월 코스피가 28% 넘게 급락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최초입니다.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 월간 기준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우리가 7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진 데에는 첫 번째,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왜냐하면 빅테크가 투자를 많이 해죠. 그리고 돈 빌려서 어쨌든 뭔가를 합니다. 그런 차입금이 늘어날수록 AI 인프라 투자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다는 건데 투자가 이후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끊기면 어떡하지?라는 우려인데 그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그 근거로 보면 200년 동안 기술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지만 산업 버블이라는 거는 미국 GDP 대비해서 5에서 6% 비중일 때 산업 버블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올해 AI 투자를 미국 GDP 비중으로 살펴보면 2.5%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산업 버블 5에서 7%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지금 산업 버블을 얘기하는 게는 너무 이르다라는 데이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디램이고 세계 4위의 디램 업체인 중국 창신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수급을 쫙 빨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었고 중국산 DUV 노광 장비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좀 바짝 긴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 증권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기술 수준인 바 사실상 영향력이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시장에서 통하려면 성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율. 사실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못 쓰면 수율이 굉장히 낮은 거라서 이거 불량품을 생산해내는 거죠. 이런 수율도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전반적으로 고객 인증이 앞으로 필요한 단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공개가 되고 상장이 되는 건 좋은데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다. 상업적 경쟁력 검증 단계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 가지 단계를 다 거친 이후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라서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차이가 난다라고 기술적인 우위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국산 제품이나 기업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바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평균 고점 대기 반토막, 딱 반토막이 났거든요. 51%나 빠진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PER이 4배까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모두 3.78배 이런 4배 밑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대한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는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요는 미친 듯이 몰리는데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도 메모리 수요가 가속이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 바 반도체는 V자 받는 가시권에 진입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 이런 데 많이 지금 점수를 잃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매력적인 역시나 최선호주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올라갈 때 V자 반등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증권사가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ESS라고 해서 오직 너만 믿는다 이런 얘기로 한국투자증권이 리포트를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난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전략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전반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조합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BESS,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두 개의 조합뿐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BESS가 왜 필수적인가를 봤더니 가스 발전 연계해서 데이터 센터 출력 안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에너지 같은 경우도 들쭉날쭉한데 제대로 안정적으로 저장해서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을 단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BESS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BESS 힘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가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BESS 수주에 대한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형주다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관심주들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룸버그 산하에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2031년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대비 60%나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전력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력 싸움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지 뭔가 AI 혁명에 대처를 하면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곳곳에서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뉴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가스관 건설을 불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질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곳곳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히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중단 위기에 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오하이오 주민 투표가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절반 이상만 찬성을 해도 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런 곳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을 또 바꾸거나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게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BNEF에서도 얘기했죠.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전문기관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전력 수요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폭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엄청 덥죠. 에어컨 많이 트시고 자실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폭염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그 영향인데 미국에서 지금 50개 주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전력 부족 현상을 내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더 확대가 됐을 때 이 공급난은 더 심각한 수준에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텍사스주는 예라고 하는데 텍사스 AI 혁명 시대에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태양광과 BESS가 좀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좀 원활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텍사스는 좀 예외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BESS를 확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BESS에 기댈 곳이 이쪽에 좀 한정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반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서사를 잘 보시면 미국 AI 시장에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K 전력기기나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또 많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유지하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면서 나타났고요. 마진이 괜찮았고 신규 수주와 또 수주 잔고가 괜찮았는데 신규 수주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한 45% 가깝게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30% 가깝게 불어난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전력기기 쪽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향 신규 수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을 얻어갈 수가 있었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 비중을 16%까지 우리는 끌어오겠다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를 봐서라도 주가 좀 연동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뭐 전기를 차단하거나 다시 이어주거나 고로한 장치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빅테크향 배전기기에 대한 납품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전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초고압 변압기가 주력 제품이었다면 효자 품목이었다면 이제 배전기기, 회전기기 이러한 섹터들이 데이터 센터향 외향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효자 품목이 되겠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미 1조 넘는 장기 계약도 확보한 그런 흐름들은 있네요. 3분기 그룹사에서 엔진형 발전기 수주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배전도 역시 성장 국면에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성장 모멘텀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은 전반적으로 각 섹터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의 종목들이라고 스토리텔링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은 결국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뭔가 보인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 중공업이 사행정 엔진 증설 시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AI 혁명 안에 있는 걸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보 차저라는 건 그러니까 엔진에 공기를 막 주입을 시켜서 출력을 좋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터보 차저라고 하는데 그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상반기 수주 괜찮았거든요. 상반기 수주 양만 보면 작년 수주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린 데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조정이 됐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2분기 실적은 그러나 컨센서스는 하회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엔진 납품 일정이 조금 지연되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터보 차저 같은 경우에는 캡티브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캡티브 그룹사 안에 그런 수주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물량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품 이익 성장과 영업 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탄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성장 모멘텀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시스템인데 3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흔들지 않았고 94,000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는 웃돌아서 나왔고요. 첫 번째 방산이 괜찮고 두 번째 필리조선소가 개선되고 있고 세 번째 IST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방산 쪽 보면은 레이더나 그리고 뭐 지구처럼 적외선 위상에서 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런 부분에 이제 투자가 잘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는 다만 자체 투자 집행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투자에 쓰는 돈이다라는 걸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도 개선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824억 원의 적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좀 많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적자 폭은 전반적으로 좀 줄고 있다고 해서 필리조선소는 좀 개선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ICT 이런 부분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어놨고요. 중요한 건 실적인데 결국 내년에 가파른 이익 성장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라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주 모멘텀을 조금 더 실어갈 수 있다면 하나 시스템 전반적으로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반등 구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모멘텀을 잘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정말 잘 안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해서 17% 넘게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어느덧 33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BTS에 대한 콘서트 매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좀 상당히 큽니다. 매출 원가율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그래도 상회했고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그런 모습은 있었습니다. 음반원 매출 괜찮았고요. 공연 매출 같은 경우에도 6,400억 원 이상 나왔는데 360도 공연이라고 해서 무대를 이제 중간에 놓고 모든 관객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 효과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온라인 스트리밍도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과 여기에서 지금 장기적인 수익성을 의외로 저연차 아티스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리테스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누적 판매 음반이 300만 장이 그린 그 부분이 이제 팔렸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거고요. 이 외에 투바투, 엔하이픈, 캐츠아이, 릴 세라핀 이런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중장기적인 수익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런 모멘텀을 쉬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시간이 언제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목표 주가는 자꾸 낮아지고 있으니까 눈높이는 낮는데 이런 부분이 다 뭉쳐서 오를 수 있는 시간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머니코드에서 지금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게 또 어느새 턴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 턴하는 시점 또 잡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각 섹터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